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 아침 굿모닝 경매로 다시 한번 인사드려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재미난 좀 에피소드가 있는 좀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또 이 물건 속에서 여러분들도 공부되시라고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정부의 정책이 확실하게 내려지면 난 그때부터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또 돈을 벌고 있더라. 예. 자랑스러운 저희 교육생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 교육생이 아니고요. 이 물건을 낙찰받고 오셨어요. 낙찰받고 오셨어. 저희도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는 제가 이거를 다 공부를 가르쳐 드리고 마지막에 어떤 에피소드인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물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언제 입찰이었죠? 7월 14일이네요. 그죠? 부동산 그 보안책이 나왔던 그 시점인데, 야, 2020 타경 4644. 요 물건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게 상가 요즘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사실 이 물건을 한 번씩은 봤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위치에 있던 물건인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전용은 뭐 9평 정도에 속하는 물건이었고요. 자,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1층은 당연히 공실이 많이 없고 신협도 있고 꽃집도 있고, 근데 이제 기왕이면 상가를 볼 때 항상 어떤 걸 봐야 되죠? 우리만 꽉 차 있으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위층도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보면 어때요? 위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간판이 여러 개 보이죠? 옆쪽 건물도 어때요? 간판이 여러 개 보이죠? 예. 자, 요런 걸로 보아서 또 요쪽 상황으로도 보아서도 우선은 주변 상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우선 여러분들이 똑같이 경매 검색을 하듯이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도 뭐 이렇게 채워져 있고 우리 건물이구나. 요런 상태네. 아이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좀 더 활성화된 느낌이, 분위기가 좀 피어오르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때요? 양쪽 다 괜찮은 모양인데, 이쪽도 간판들이 질비한 것 같고, 이쪽, 그 옆 건물들도 동네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거기다가, 뭐예요? 마통. 사이먼도 마통. 마통이 뭐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고, 마늘 통닭이더라. 마늘 통닭이더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다른 건물에도 이런 통닭집이 좀 많으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그 건물, 옆 건물. 이쪽이 이제 이 건물 주 출입구로 느껴지죠? 주 출입구 옆에 있는 상가가 좋아요? 그 옆이 좋아요? 주 출입구 옆에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또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음식이 보이기도 하고 그림판이 보이기도 하고 메뉴판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감칠맛 나서 더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가를 처음에 선호할 때 입구 쪽을 많이 선호하죠. 왜? 어디서 오던지 간에, 어느 버스에서 내리던지 간에, 어느 지하철에서 내리던지 간에 결국에는 그 건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입구를 지나지 않고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쵸? 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괜찮은 물건인데 라고 판단이 됐어요. 자, 근데 또 어때요? 야, 여기 뒤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이 돼 있구나. 근데 분홍색이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쪽이 전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고 도로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구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건물인데, 우리 건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요렇게 요 앞쪽이 이제 도로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건 뒤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아까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되겠죠. 이런 물건이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봤더니 이분이 임차인이신데 현재 월세 120만원에 이용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그 전부터 조사하셨던 분들은 이 변화를 알았을 거예요. 저는 봤거든요. 여기가 원래 88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임차 금액이 88만원이어서 아마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이 조금
그러면 아직 1차 금액이라서 지금 들어가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의 어떤 가격이었던 거죠. 그죠? 왜요? 감정 가격은 2억 8천인데, 그죠? 88만 원밖에 안 되면은 괜찮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런 안정적인 1층 상권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정도 금액에도 88만 원이어도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가능해요.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경매 시장이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매력을 못 느끼고 많이 못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때 조사했을 때 이거는 130만 원은 무조건 받는다라고 우리는 조사가 완벽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사된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88만 원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서 안 들어왔을 텐데 우리는 그걸 보고 어때요? 어허, 이거 좋은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일 전에 아니 이거 웬걸? 갑자기 두둥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성실해? 바뀌더라도 좀 이렇게 바로바로 좀 올리지 좀 말지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1차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이나 참여하지 않았나. 예, 그런 조금 아쉬운 사건이에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아쉬워하냐면 원래 이게 저희 회원님이 입찰을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으로 차순위 금액으로 떨어지신 회원님이 자랑스러운 저희 그 회원님이십니다. 또 회원님이신데 예, 이분이 예, 원래 제가 예상할 때에도 한 5분 정도 오셔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이고 예,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왜요? 임차 금액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조사를 대충 하는 분들도 이거 괜찮은데? 예, 충분히 알아낼 수 있었던 예, 그런 사건이었다. 어쨌든 임자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억 4,777만 럭키 세븐을 쓰신 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이분은 저희 회원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웬 하늘의 무슨 장난인 것인가? 두둥. 갑자기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이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신 거예요. 두둥. 그쵸? 저희가 깜짝 놀랬죠. 낙찰을 받고 오셨대. 그동안 한 3번 떨어졌는데 4번째 이 물건을 갖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가? 하필이면 상담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경매 입찰장에서 만났던 나는 2등이고 너는 1등이야. 그럴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2등인데 저 사람이 1등이야. 얼마나 얄미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한번 당해봐야 돼. 저도 차순위 많이 해봤어요. 아주 짜증나. 진짜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죠? 진심으로. 근데 이게 웬걸? 우리 떨어진 회원님이 공부하러 왔는데 그 회원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길 나가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너는 왜 여기? 그런 상황 무슨 상황인지 알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 교육장에서 만날 줄이야. 그죠? 예, 이분이 낙찰을 받고 이제 등록을 하러 오셔서 지금 이제 사후 과정이라든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냥 에피소드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 우리 차순희 회원님께는 제가 좀 심심한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너무 죄송한데 사실 너무 웃겨. 우리 제3자들은 참 너무 재밌었어요. 미안해요. 내 아픈 마음 더 아프게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물건인데 과연 그건 그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게 과연 잘 받은 건가? 그죠? 그리고 남는 거는 있는가? 그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사전에 이제 저희도 우리 대출 브로커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아름답게, 브로커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뭐라 그러지? 로비스트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그죠? 그런 연결자, 이런 분들께 미리 좀 사전 조사를 했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가 상권이 좋고, 입지가 좋은 관계로 90%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이 물건은 입찰을 들어갔었어요. 자, 그러면 뭐 대충 받는다고 쳐도, 예? 뭐 한 3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냥 3억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쳤을 때, 자, 대충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 이율이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2.5%,
뭐 2.6%, 2.8%도 나오긴 하지만 안전하게 그냥 3%로 쳤을 때 3억을 3%로 하면 얼마죠? 3억을 3%로 계산하면 1년에 900만원. 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내 계산기 좀 두드려 볼게요. 900을 12로 나누면 75만원이네. 여러분, 매달 75만원의 이자를 내고, 그죠? 나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이게 120이라고 돼 있는데 130이 가능해요. 예, 어차피 이 사람이 배당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계약을 맺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내가 높여서 받아도 상관없죠. 예, 그러한 소소한 중요한 실전 팁까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좋아요. 오케이. 130 아니야. 그냥 120이라고 칠게요. 그냥 120이라고 쳐도 얼마가 남는 거예요? 120에서 빼기 아까 70 얼마지? 2만원인가? 75만원인가? 거의 뭐 40몇만원, 48만원 뭐 이렇게 남잖아요. 매월. 이거 뭐 나쁘게 받은 건가요? 사실은요, 1층 치고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나쁜 편이 아니에요. 나쁜 편이 아니에요. 네, 1층 치고. 자, 왜냐면은 사실은요, 상부층하고 상가는 다르게 1층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일어날 가망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물론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보다는 상가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중에 이걸 지금은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지 마음을 먹지만 사실은 어떤 주택의 상승분보다는 상가 쪽의 상승분이 약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 1층이에요. 1층은 상권 회전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해서 그 금액이 비싸더라도 그 금액에 따른 수익률이 낮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비싸도 그냥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수익률이 한 평균 4%? 1층은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만약에 내가 1층을 낙찰 받아가지고 40몇만 원이 남는다 매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주변을 조사해 보신 분들,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여기 상권이 살아있거든요. 예, 물론 여기 위쪽보다는 요 오른쪽이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조금 더 살아있어요. 그러나 여기 또한 만만치 않은 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그 상가가 여기에 없을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안전한 상가 괜찮지 않나요? 누군가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7월 14일 날 언제예요? 열흘도 안 됐네. 저번 주. 누군가는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이런 수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천만 원이 2천만 원, 4천이면 4천, 5천이면 5천. 예,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함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 민현진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이거를 구입을 했죠. 구입할 당시에 대출이 이 정도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대출이 많이 나와요. 일반 분양으로 사도요. 더 대출을 여러분이 많이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공실 상가를 시행사로부터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고 내가 여기서 어떤 장사를 하겠노라라고 마음을 먹고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심지어 100% 가까이 대출 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때 당시 이 분양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분이 1억 7,760만 원에 받을 정도면은 이 당시에는 아마 2억이었지 않았을까, 이 상가의 가격이. 근데 지금은 감정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2억 8천에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을 평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이걸 샀어요? 3억대라고 판단하고 이 물건을 샀어요. 이거는 시세 차익이 일어난 상가예요, 아니에요? 시세 차익이 일어난 안전한 상가죠. 사실 상가 중엔요, 애매한 입지와 상권 때문에 시세 차익이 잘 안 일어나는 상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는 지금 등기부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더라도 시세 차익이 계속 실현될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이 있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기준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실전 팁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조사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이 주변에 1층을 매입으로 그냥 일반 매매로 살 수 있는 상가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상권이 안 좋고 입지가 안 좋고 월세 수입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1층을 계속 이 상가를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요, 주인들이? 아니죠. 팔려고 하겠죠. 이 지역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팔려고 하는 매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적정한 월세 수입에 합당한 어떤 권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물론 약간은 경매 시장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 있었을까? 사실은 싶었지만 이분은 저는 훌륭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가져가도 아주 좋은 가격에 잘 가져간 거고요. 예, 내년, 후년, 몇 년 후에도 이 시세는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시세만 오르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월세를 계속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세는 계속 오르는 거겠죠. 그죠? 이런 상가의 원리를 여러분들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예, 그래, 오늘 비가 오는 아주 수산한 아침인데요. 요즘 또 며칠 동안 되게 더웠었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죠. 어쩌면 이런 정부 규제들이 잠깐 우리한테는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요. 근데 이게 때로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잖아요. 정말. 그죠? 감사한 거예요. 부동산을 그냥 가만히만 놔두면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상승도 많이 안 일어났을 거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갔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우리 몇 년간 참 재밌었잖아요. 그죠? 우린 알죠? 그죠? 어쨌든 이때는 좀 한 템포 좀 쉬어줘야 할 때니까 쉴 건 좀 쉬고 오를 건 또 오를 건 나름대로 많으니까 그걸 아는 우리끼리만 잘 되자고요. 알겠죠? 내일도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계속 비가 오면 안 되죠? 그 다음날은 해가 뜰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비 올 거예요. 왜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비가 와도 벌고 해가 떠도 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까지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여러분들 굿모닝 경무였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